네, 1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도 그 신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발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후폭풍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또 보도를 하고 이렇게 뉴스 체크도 또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한 기사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저희 온라인 고양신문이나 또는 고양신문 지면을 통해서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청사 발표를 이동환 시장이 깜짝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기자회견이 파행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중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정형 부시장이 지난주에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때 못다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동환 시장은 이제 해외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정형 부시장이 이제 또 본인이 그 TF부터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주관해 왔던 그런 이제 실무자하고 책임자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정현 부시장이 뭐든지 이제 나에게 물어봐라.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속 시원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든 기자들이 가졌어요. 저희가 요거를 한 6분짜리로 요약해서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2시간 내내 상당히 좀 이렇게 지치고 예. 멘탈이 약간 좀 이렇게 털리는 이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주민 설명회도 아니고 주민 설명회면은 이렇게 막 뭉개고 넘어가면은 네. 대충 끝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희 고양신문 기자들은 끝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일부 원하는 답을 듣기도 했죠. 핵심 질문하고 핵심 답변 몇 네. 가지만 간추려 주시죠. 그동안 4년 동안 행정 절차가 진행돼서 이 원당에 추진되는 거를 백석으로 옮기는데 그 10차례 그 TF 회의에서도 이게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다만 그 이전에 10월 중순에 백석동 기부 체납이 결정이 법원 판결로 이제 났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선택지를 포함해서 TF 팀장으로서 팀장 자격으로 최종 보고서를 11월 20일경에 이동환 시장에게 올렸고 그 이후에 이동환 시장이 결정을 했다. 근데 그 결정할 때 누구랑 논의했는지는 내가 답변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11월 20일 날 자기는 보고서 올렸고 그 이후에 이동환 시장이 최종 결정했다. 그게 그날 밝힌 거 다예요. 그럼 이동환 시장은 누구랑 논의했냐? 네. 부시장 당신이랑 논의한 게 다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죠. 네네.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러면은 시장님, 부시장님 외에 정책 결정에 참여하신 분이 누가 있으신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거를 제가 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누가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 부시장으로 오기도 전인데 제가 그걸 알 수도 없고 시장님한테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전부 자료를 드렸습니다. 답변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답변하기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동환 시장에게 이걸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또 물어본다 한들 명확하게 이걸 답변할지 정말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비공식 루트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건 더 큰 문제일 테고 시장, 부시장 두 사람의 논의 끝에 그냥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것도 당연히 큰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날 또 하나 밝혀진 건 이제 두 번째는 원당의 시청을 안 오는 대신 원당에다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뭔가 이런 여러분에게 대가를 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자, 그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그거 PPT 하신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라고 또 다른 신문 기자가 질문을 해요.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이 조감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직접 혼자 만드신 거예요? 예. 설마 혼자 만들었겠어 했는데 혼자 만들었다고 대답했어요. 그 설마가 네. 진짜였어요. 맞아요. 이걸 혼자 만들 수 있나? 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 담겨 있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비용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이런 검토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취임 보름된 부시장이 그냥 원당을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혼자 한다. 야,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야, 행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근데 그런 행정적 절차 없이 사실상 선언만 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한 발도 지금 나가지 못했어요.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숨기기 위해서 이미 결정이 끝났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행정적 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또 우리 고양신문 그 뉴스 택배에 올라간 영상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이몽열 시의원이 이동환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의하는 거. 근데 그 핵심이 바로 이런
행정적, 법적 그 효력이 과연 있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예. 네. 이것이 왜 하나의 선언에 불과한가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는데 고양시청의 주소 네. 주소가 바뀌었을 때 그 주소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조례에 명시돼 있다. 그 조례를 바꿔야지 시청이 바뀌는 것인데 이런 조례가 있는지 너 알고 있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얼버무려요.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시의원들이 웅성웅성 돼요. 이동환 시장은 그 조례 없이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그때 또 시의원들이 웃죠.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당연히 시 조례를 바꿔야 하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지방자치법 구조에 따르면은 네.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정하려면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석동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네네. 근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은 제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에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은 네. 출석을 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 고양시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지 가능한데 아, 네.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네. 이전 발표했는데 그게 정말 결정이 난 것인 것 마냥 계속 말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네네. 예. 그러니까 시의회를 거의 우롱했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고양시청 앞에 거의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몇 년 만에 이제 보는 그런 시위였는데 이 시위 관련 설명 좀 해주시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왜 첫 시위를 했느냐? 이동환 시장이 국내에 없었고 첫 번째 시위를 준치위가 주최를 해서 했습니다. 네. 권순영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심상정 그 지역구 국회의원. 자, 그러니까 고양갑 지역의 그 당을 초월해서 정치인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는 자 그런 장면을 그냥 볼 수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의 안중돈 시의원, 자 국민의힘에서 벌써 두 번째 그 머리를 깎은 삭발 시의원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몽열 시의원, 그 다음에 변재석도 의원 이렇게 또 그 삭발 행렬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랑 요진기업 간의 특혜 의혹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 주 체크에서는 좀 뭔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원당만 그 이동환 시장의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댓글 보면은 다 원당 사람들만 나오네 이런 댓글 많이 예, 있죠. 그런데 이번 시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존치위가 주최한 본 시위는 예. 10시부터 열렸어요. 예. 근데 덕양구 주민자치회가 주최한 시위는 8시 반부터 열렸어요. 아, 함께 했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한 거군요. 순차적으로 한 거고 또 주최 측에서도 특히 덕양구 주민자치회에서도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시위를 끝내겠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시위에 합류할 분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선을 좀 그으셨어요. 원당 목소리에 우리 목소리가 묻히기 싫다. 그렇죠. 우리는 독자적으로 지금 네네.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군요. 명확히 한 거예요. 자, 그러고 그 21개 동이 각각 동별로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주최 측이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자치회거든요. 시 행정이 협조적이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본인들의 독자적인 독자성, 예. 정체성 이런 거를 이제 갖기 시작하셔서 예. 주민자치회가 시 행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정말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아, 사진 보시면은 모자이크처럼 돼 있는 거 이걸 저희가 왜 이렇게 편집했냐면은 21개 동 각자의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각 동별로 모든 주민자치회가 백석동 이전 반대한다. 지금 이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냈다. 자, 이번 시청사 백석 이전 반대한다는 온라인 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청와대 청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뭐 정부가 바뀌면서 국회 청원으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에 사람들이 꽤나 많이 성명을 네. 동참했다 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청원인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백모 씨로 알려졌고요. 11일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즘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7,000명 정도를 돌파해서 전체 그 당시 랭킹의 2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는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국회 청원도 지금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다. 이걸 간단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이게 뭐 당위적으로 이게 이미 결정된 거고 진행된 거니까 꼭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이게 실제로 고양시에 이익을 안겨다주는 결정이냐 이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이동환 시장은 신청사를 옮기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로 비용 절감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신청사 짓는데 3천억 이 돈 시 예산으로 다 져야 되는데 이거 아낄 수 있다. 백석동으로 가면 거저 얻은 건물이다. 이런 네.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시청 앞에도 뭐 현수막에 100억 아끼고 3천억 절약하면 당신은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이동 기자님 생각하십니까? 건물 지으려면은 3천억 필요한데 건물 안 지어도 되니까 그 3천억 아끼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지금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요진 업무 빌딩으로 저희가 이전한다고 쳤을 때 그 요진 업무 빌딩 고양시 재산입니다. 그 요진 업무 빌딩은 공짜가 아니에요. 저희 고양시의 재산이 됐을 때 그 재산 가치가 얼마냐 건물 가격으로 따져 보면은 지금 시세로 약 2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기회 비용이 사라지는 거죠. 아, 고양시가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만큼의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는데 예. 그거를 못 쓴다. 예.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큰데 원당으로 네. 계획하면서 그쪽에 그린벨트를 경기도와 논의해서 해제를 했어요. 공공청사를 짓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그린벨트 해제했던 거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어렵게 해제한 거 해제가 되면은 땅값이 상승하죠. 당연하죠. 부지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해요. 그 부지의 상승 가치분 상승분 확인해 보니까 약 3천억 원 정도 된다. 3천억 포기. 그 다음에 아까 백석동 건물 2천억 포기. 3천억 아낀다라는 말이 허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좀 확인이 되고요. 네. 이제 또 좀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 빌딩을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쉽게 이제 얘기해 볼게요. 시의회 건물 그쪽에서 그냥 들어가 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의회는 본회의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돔 형태 천장이 높고 넓은 회의장이 필요한데 지금 그 건물은 그렇게 설계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의 뭐 그쪽 부분은 새로 지어야 될 거예요. 약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이 약 500억에서 1000억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 이건 뭐 추산되는 거죠. 예, 이렇게 추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신청사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선납금까지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비용들 다시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 비용들 그냥 사라진다. 매몰 비용. 예, 네. 매몰 비용인데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최대 6,200억까지 추산이 되는데 이거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논리죠. 제목만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 잘 됐다라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지금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제 신청사 소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의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데 이동환 시장이 제시한 조직 개편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동환이 하고 싶은 거 조직 개편 하지 마라고 통보를 한 것이죠. 시의회가.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이 됐고 네. 본회의장으로 넘어가지도 않게 생겼어요. 기획행정위에서 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키게 된 과정은 여야가 4명씩 동수. 총 8명 동수로 돼 있는데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지 안건이 넘어갈 수 있고 통과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4대 3은 부결이네요? 예, 동수면은 부결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임시회 때나 논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이 바라는 조직 개편안은 그만큼 딜레이 됐다. 실현되기 어렵다. 기획행정위의 송주근 위원장이 한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본예산 심사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준예산 사태까지 왔잖아요. 네. 그때 이동환 시장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시집행부는 예산 짜가지고 올렸다. 우리는 우리 역할 했다. 장애투쟁 그만하고 심사해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해라. 예, 본연의 역할인 심의 의결권을 행사해라 라고 했는데 심의 의결한 결과가 이렇다. 부결이다. 의결권 행사한 거다. 어떡할래? 지금까지 이동환 시장이 뭔가 뭐 협치를 겉으로는 하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네. 한 발자국도 물러선 적이 없다. 즉 조직 개편안도 한 4개월 전부터 짜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도 했는데 수용은 안 합니다. 청취만 했을 뿐 수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즉 이동환 시장이 선전포고하듯이 네. 먼저 어떤 안을 내던지고 받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의회가 거기에 동의할 리 동의할 없다. 이유가 있는가? 맘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16일 월요일, 17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안 심사인데 요거는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은 많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 자, 고양시 행정과 관련된 뉴스가 네. 중앙뉴스 9시 뉴스에 나오기 힘들거든요. 고양시 청소년재단의 신규 임명이 이미 5개월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네.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네. 시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고양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이 다 이제 고양시의 산하기관인데 이사장이 이동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임용을 하는 그 최종 사인을 이동환 시장, 이사장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새로 채용을 해서 문화재단은 11명, 그 청소년재단 거기에 24명, 그러니까 예. 35명이나 되는 5월 달에 합격을 해놓고도 예. 출근을 못하고 있었어요. 12월까지. 왜 이동환 시장은 이분들의 출근을 막은 거죠? 고양문화재단 그 대표, 그 다음에 청소년재단 대표가 전임 시장 때 임명된 분들이잖아요. 두 분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임 직원의 채용을 칼자루를 쥐고 조직 개편안, 이거 제대로 내 맘에 드는 조직 개편안 제출하기 전에는 난 이거 사인 못해 라는 거를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아, 신규 직원을 볼모로 잡고 네. 대표들의 사퇴를 종용했다. 뭐 그런 말씀인데. 네, 박윤희 고양시 청소년재단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혁신안을 제출하라라는 공문이 고양시로 도착한 게 9월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입사원들을 채용이 최종 결정된 거는 7월이었다. 예, 그러니까 7월에 결정됐는데 그 혁신안 제출 요구가 있기 한 2달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걸 안 하고 미뤄둔 거는 사퇴 압박이다. 네, 자, 근데 청소년재단 과연 혁신안이 필요한 기관인가 네, 지금 네. 좀 알아봤더니 야, 고양시 청소년재단은 5년이나 연속으로 경영평가 1위를 달성했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관인데 네. 거기서 더 혁신해라. 야, 이것도 약간 억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가 12월 21일 날 고양문화재단 정재할 대표가 사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날 당일 그 11명의 직원이 바로 이제 채용이 됩니다. 22일 날에 고양시 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가 사직서 제출하니까 그 다음 달인 이번 달 9일에 24명 또 출근합니다. 12월 20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보도자료를 내는데 예. 거기에서 그동안 대기 중이었던 2022년 신규 임용 예정자도 12월 중 임용한다.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우수 인재들인 만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진짜 뻔뻔한 보도자료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몇 개월 동안 임용 안 하고선 미뤄두던 그 사람들을 이제 와서 임용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인재 뽑았고 이 인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젊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라고 보도자료에다 네. 썼어요. 사실은 가로치고 네. 대표들 나갔으니까 네, 임용한다. 임용한다인데 사실은 그런데 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중요한 거는 이런 고양시의 보도자료가 네.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기사화된다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한 10개 나오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핵심을 짚는 기사는 한 개 나오는 거죠. 한 개. 그 중에 한 개. 네. 그래서 사실 고양신문 기사를 보셔야지 고양시 행정의 행간을 읽을 수 있다. 뭐 이것도 좀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관심 높으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런 단지가 지금 좀 진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나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문촌마을 16단지. 자, 여기는 작년 8월에 시공사 선정을 그 총회를 통해서 포스코 건설로 결정했다. 이제 그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강선 14단지네요.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시공사라서 아파트 단지명까지 확정이 됐는데 힐스테이트, 아레테라운 여기 단지가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792세대인데 약 100세대를 증가시켜서 902세대까지 이렇게 만들겠다.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층수도 약간 올리고 그 다음에 공간도 약간 확장해서 이렇게
가구 수를 증가시킨다라는 입장이고, 문천마을은 세대수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네. 956세대에서 약 1100세대까지 증가시키겠다. 여기가 또 잘 추진되면은 다른 단지까지 리모델링 네. 사업이 확장이 되겠죠. 조감도를 보니까는 좀 인상적인 게 사실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동일한 그 단지면은 층수가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요 조감도만으로 봐서는 층수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래서 예. 뭔가 단조로운 일산의 스카이라인이 약간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야, 굉장히 멋진 부엉이 사진인데 고양시에 나타났다, 호수공원에 나타났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부엉이는 뭐 솔부엉이, 쇠부엉이, 수리부엉이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녀석의 이름은 바로 칡부엉이에요. 칡부엉이. 자, 요거 천연 기념물이고요. 어디서나 나타나면은 다들 아주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새인데, 자, 칡부엉이가 사실은 단독 생활을 하는 부엉인데 일산 호수공원 옆에 있는 그런 인근 하천의 그 도심 공원에 예. 무려 10마리에서 15마리가 어이구. 예 이렇게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게 기사를 처음 봤어. 오늘 방금 그래?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생태 모니터링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고양시를 찾아와서 정말 기쁘다. 자, 근데 왜 여기 왔을까? 이게 좀 재밌는데 예. 그 장난 그 이유까지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예. 아, 칡부엉이한테 못 물어봤고 예. 그 생태 전문가한테 좀 들어본 얘기로는 예. 그 장항동 일대가 지금 거기 행복주택 짓고 그러느라고 싹 이렇게 지금 밀었잖아요. 예. 그렇게 밀다 보니까 그 건물이나 이런 데서 살던 그 들쥐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먹이들이 풍부해서. 그쵸. 쥐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먹이를 찾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엉이들이 먹이를 따라서 이쪽에 많이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쥐잡으러 왔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반갑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예. 본인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또 일산 호수공원 근처면은 오기도 가깝잖아요. 뭐 강원도 예. 숲속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조류 사진을 찍는 분들이 큰 대포 같은 카메라를 들고 이거 전에 호수공원의 그 후투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그런 게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토킹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사이에 좀 거리를 둡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시에서도 문화재청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좀 부엉이들에게 지나친 접근을 삼가해 주세요라고 현수막도 걸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예. 고양시를 찾아온 소중한 생태 가족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입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냥 지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